안녕하세요. 보험 리모델링 전문회사 마이보험체크를 운영하고 있는 서인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보험을 가입할 때에 어떤 보험부터 먼저 가입하고 어떻게 가입하는 게 우선순위가 중요한지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셔서요.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개인마다 다 사정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게 덜 중요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자고 한다면 어떤 순서대로 가입하면 좋을 것인가, 뭐는 꼭 가입하면 되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꼭 가입해야 되는 보험들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들이 있죠.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도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시설물에 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런 보험들이 있죠. 음식점 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고, 또 배상 책임에 관한 보험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체육관을 크게 하신다든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한다든가 할 때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들이 있고, 배상 책임을 해야 되는 그런 보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일단 기본적으로 가입하셔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가능하면 이제 국가에서 하고 있는 보험들은 다 가입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국민연금은 상당히 괜찮은 재테크의 수단이 됩니다. 국민연금 되도록이면 잘 가입해서 잘 유지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이게 괜찮겠어 생각하시면서 돈 적게 내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국민연금 상당히 괜찮습니다.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다 들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다 하고 계실 거고, 고용보험은 가입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만들겠다고 하는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이 있으셨으니까 전 국민이 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보험들 말고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떤 보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까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거는 실손의료비 보험입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은요, 말 그대로 실제로 내가 병원에서 들어가서 낸 병원비에 낸 돈, 그러니까 내가 손해본 돈에 대한 것을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병원비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나왔는데 실제로 병원비가 100만 원 나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100만 원을 다 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온 국민이 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되어 있는 부분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병원 측에다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도 안 내죠. 비급여에 되어 있는 부분은 일정 부분은 건강보험에서 내고 일정 부분은 내가 냅니다. 그거 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본인이 다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본인이 내야 되는 돈, 병원비, 본인이 내는 병원비에 대한 것들을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다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근데 아주 예전에 가입한 거는 100% 받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다 전체의 10% 정도는 내가 내고 나머지 90%만 돌려받는다든가. 물론 그 10%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연간 몇백만 원씩이 몇천만 원, 몇억 원어치의 병원비를 냈으니까 내가 거의 10%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낸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크게 내지는 않습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20, 30대인 분들은 15,000원 정도, 40대 초반인 분들도 2만 원이 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실손의료비 보험만 가입을 안 시켜주고 다른 보험을 들 때 그걸 이제 특약으로 끼워 넣어서 전체 건강보험을 넣으면서 실손의료보험을 넣거나 아니면 종신보험을 가입하면서 실손의료비 특약을 넣는다든가 해서 실손의료비만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보험들이 끼워 팔으면서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단독으로 실손의료비 보험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착한 실손이라고 해서 보장을 좀 덜 받고 대신에 보험료는 좀 더 싼 그런 상태도 있습니다. 예전 보험들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 보험료가 계속 갱신되면서 너무 비싸져서 좀 내기 부담스럽다 그러면 현재에 판매하고 있는 상품으로 바꾸셔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 게 보장도 잘 되니까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시면 예전 거 그냥 가지고 계시고, 좀 부담이 많이 된다 그러면 요즘에 최신으로 나와 있는 표준형 실손보험으로 바꾸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손보험만 가지고서는 병원비만은 해결되지만은 우리나라 아직까지 큰 병에 걸리고 난 다음에는 바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암 같은 경우에 걸리면 최소한 5, 6개월 이상은 직장 생활이나 돈을 벌 수 있는 생업에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요양을 해야 된다든가, 병원 치료를 입원을 오래 못하게 되지만 요즘에는 통원 치료를 하면서도 오랫동안 치료를 해야 되니까 바로 일상에 복귀 못하죠. 그래서 진단비 보험 같은 것들을 많이 가입합니다. 암, 뇌혈관계통, 심혈관계통에 대한 부분에 진단을 받았을 때에 정액으로 얼마, 예를 들면 암보험, 일반 암에 걸리면 5천만 원 나옵니다라는 이런 보험을 가입한다든가, 뇌졸중에 걸리면 얼마 2천만 원 나옵니다, 이런 이제
보험들을 가입하죠. 그런 건강보험들, 그거에 더해서 뭐 수술비 특약이 들어가서 수술 받으면 얼마 나옵니다. 입원하면 하루에 얼마 나옵니다. 이런 것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건강보험들도 가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중산층들이 갑자기 생활이 너무 어려워지는 그 극빈층으로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급작스러운 의료적인 손실이 확 나서 병원비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게 대비가 잘 안 돼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이 무척 많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갑부들은 이런 보험이 필요 없을 겁니다. 뭐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오든지 간에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그 병원비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보통의 중산층들이 갑자기 큰 병 때문에 병원비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도 문제지만 쌓아놓고 있었던 돈이 점점점 사라지고 새로운 돈은 벌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기간이 길어진다면 상당히 위험한 처지에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건강 관련 보험은 챙겨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으로는 가장 또는 뭐 가게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 갑자기 부재가 상태가 됐을 때, 그러니까 돌아가신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서 사망보험금을 좀 남겨놓는 그런 것들, 흔히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같은 것들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떠나가면 그만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함께 생활해왔던 가족들이 가장의 부재로 인해서 금전적으로 고통받게 되는 것을 좀 대비할 수 있게 한다면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신보험보다는 정기보험을 추천을 더 많이 드립니다. 훨씬 더 적은 돈으로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기보험이라는 건 기간을 정한 동안에만 보험료가 나가는, 그래서 정기보험입니다. 내가 내 아들, 딸, 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기 정도까지만 그 기간 내에 내가 사망한다면 얼마가 나온다라는 보험을 가입하는 거죠. 아이들이 더 자라서 뭐 대학 다니고 아니면 뭐 직장 생활하고 이러는데 굳이 내가 사망했을 때 얘들이 뭐 긴급하게 위험을 대비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망보험금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으니까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산이 좀 여유가 있으시고 많으신 분들, 미니멈 그래도 한 15억 이상은 있어야지 해당 사항이 되는 얘기인데요. 그런 분들은 종신보험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유산 같은 경우가 나갈 때에 남겨진 가족들한테 상속세의 자원으로 쓸 수 있게 아주 좋은 절세 효과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상품입니다.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운전자 보험 있으시면 좋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더 운전자 보험이 많이 중요한 시기가 됐죠. 민식이법 통과돼서 스쿨존에서 사고 나면 아이가 다치면 벌금이 3천만 원 정도까지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요즘은 이전에 범칙금 뭐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실손으로 나오는 상품들 많이 있었었는데 요즘은 3천만 원짜리로 다 바뀌었습니다.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최신 상품으로 가입하셔도 좋고요. 예전 상품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 부분만 특약으로 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회사들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가입하시고 나서도 또 여유가 생기신다면 사실은 앞으로는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건데요. 지금은 갑자기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너무 오래 사는 게 더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들어오는 수입은 끊겼는데 계속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은퇴 이후에 수익이 계속 줄어든 상태에서 상당히 깝깝한 상황이 됩니다. 연금보험을 젊었을 때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국민연금 아까 초창기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망은 가지고서 안정적인 삶을 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현재 수준에서 국민연금만 가지고서 생활해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그 연금을 받는 금액이 점점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소득 수준이 상당히 낮은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퇴직연금도 가입하시고 개인적으로 연금보험도 가입하시고 해서 은퇴 이후의 부분을 잘 설계를 해두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연금보험은 세제 혜택도 많고요. 가입해 두시면 금리에 대해서 이익 보는 부분도 있고 세금에 대해서 이익 보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재테크 상품으로도 좋습니다. 연간 한도가 있으니까 그 한도에 맞춰서 세제 한도가 있으니까 가입을 해두시면 좋겠죠. 그 외에도 뭐 치아보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뭐 보험들도 많이 있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가입하시면 되는 거지 치아보험이 유행한다고 너도나도 다 치아보험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치아가 건강하신 분들은 뭐 굳이 가입하실 필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치아가 많이 상해서 예를 들어서 많이 빠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도 정말 치아보험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빠진 치아에 대한 거는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없는 치아에 대해서는 가입하기 이전에 있는 치아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주는 거지
없는 상태에서 나중에 이거 뭐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건 없는 부분이었으니까 보장해주지 않아요. 계약할 때 없었던 부분에 임플란트를 넣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해주는 게 아니니까. 이 모든 것들에 다 더 우선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보험만 잔뜩 들었다고 해서 뭐가 대비되는 게 아닙니다. 보험에 걸려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만 내가 보험금을 받는 거지, 그게 아니면 보험금 못 받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무슨 뭐 로또 넣듯이 막 잔뜩 넣어가지고서 이거 걸리면 내가 한탕 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꼭 필요한 금액만 내가 낼 수 있는 보험의 수준으로만 보험료를 내면서 유지를 하시는 게 중요하지, 여기저기 막 이것 유행한다니까 이거 잔뜩 넣어놓고 저거 유행한다니까 저것도 넣고 뭐 이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보험은 그냥 최소한의 리스크,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집에 도난 방지를 위해서 무슨 뭐 이렇게 방범 한 달에 뭐 만 몇천 원, 뭐 2만 몇천 원씩 내고서 뭐 하는 그런 거, 세컴이나 이런 거를 설치를 했다고 칩시다. 매달 그렇게 돈이 나가고 있는데 침범하는 사람도 없고 도둑도 안 들고 뭐 감시 카메라에 다시 돌려봐야 될 일도 하나도 없고 있으나 마나한 상황이 되니까 별 필요가 없네? 그럼 여태까지 내가 냈던 돈 도로 돌려주세요라고 하면 돌려주지 않습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험료 꼬박꼬박 내왔는데 보험에서 보상해야 될 상황이 안 생겼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그 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적립금 같은 걸 넣어놨을 때는 뭐 만기가 되면 얼마 돌려줍니다 이런 거는 있겠지만 적립금도 저는 많이 넣지 말라고 합니다. 만기가 요즘은 점점 길어지는 시대라서 옛날 같으면 만기에 돈이 좀 목돈이 조금 나오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보통 뭐 90세, 100세 만기인데 그때 만기 환급금, 만기로 적립된 금 돈 찾는다고 해서 그 큰 돈이 되지도 않거든요. 보험료 너무 많이 내지 마시고 그 돈 있으면 적정한 수준으로만 내시고 나머지 돈은 뭐 저금을 하시거나 다른 재테크를 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들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